자, 이제 상권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상권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저번 주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주에 할 첫 번째 단어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컴퓨터나 앱으로 상권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의 목적이 뭐죠? 뭐, 이거는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많지만 첫 번째로는 뭐, 매출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경쟁 우위를 삼을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왜 어떤 부분들을 분석을 할 건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런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권 분석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하나 정도는 실습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넘어가고요. 조사, 분류, 분석이란 뭐 이런 거 넘어가고 정확한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표가 점포를 개발할 건지 아니면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를 분석해서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건지 어떤 부분을 할 건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창업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새 창을 열립시다. 열렸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 적어볼게요. 창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적을까요? 네, 시스템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라고 적을게요. 프로세스라고 적을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제일 먼저는 상권 분석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든 아니면 그 어떤 컨설턴트로서 예비 창업자를 내가 케어하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상권 분석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어, 해당 입지의 적정 업종 파악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해당 입지에서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좋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대 입구에서 먹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적정 업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거꾸로 신촌이라든가 홍대, 먹자골목에서 옷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건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아이템 중에서 해당 입지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뭘지를 찾아내는 거, 이거 큰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입지가 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아이템에 맞는 입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해당 입지에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 수익성 분석은 어떤 게 이루어져야지 수익성 분석이 되죠? 맞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아이템이 정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파악을 하고 사례라고 할게요.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 핵심 변수 또는 확보 데이터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적정 업종을 파악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주변 입지, 뭐 예를 들면 업종별 매출 추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분산도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죠. 업종을 파악하려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아이템에 맞는 입지 개발을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업종별 포화도 또는 경쟁 정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수익성 분석을 한다 그러면 주변 아이템, 유사 아이템의 매출 추이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 상권 분석의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서 이 데이터의 분석 및 어떻게 보면 재가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재가공을 통한 뭘 해야 돼요? 결론을 내줘야죠.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어가고요. 입지론적 접근법이 뭐다? 적지론적 접근법이 뭐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입지론적 접근법은 업종을 정한 후에, 그렇죠. 아이템이 있은 다음에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정하는 게 입지론적 접근법입니다. 자, 또 나눌게요. 상권 입지 분석의 유형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다? 입지론적 접근법. 이건 뭐예요? 선 아이템 후 입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적지론적 접근법은 뭐겠어요? 네, 그렇죠. 선 입지 후 아이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상권과 입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적합한 업종을 정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상권과 건물에 따라 아이템을 정하는 걸 적지론, 그리고 아이템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곳에 맞는 뭐를 상권이나 입지를 찾는 것, 이게 집지론적 접근법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상권 분석 시스템은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밍하고 그러니까 돌리고 마이닝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을 하고. 자, 그런 뜻이 넘어가고 상권 정보 시스템 만능인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만능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은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가공, 분석을 했을 때만 정확한 결과값,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나오는데요, 슬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권 분석 시스템들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일단 적어 놓을게요. 상권 분석 시스템은 첫 번째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서비스하는 뭐예요?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무료거든요. 근데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적어도 창업상담사라 그러면 적어도 이 상권정보 시스템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디 있냐면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뭐라고 치면 될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치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자금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갈게요. 네,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 버튼 중에서 두 번째 거 여기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죠. 요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상권 분석이 있어요. 상권 분석은 뭐뭐 있을까요? 이 상권의 성격, 그리고 그 업종을 분석. 그러니까 그 상권 내에는 무슨 업종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매출 분석까지 해준대. 매출 분석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이 분석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추세부터, 추세는 뭐예요? 망한 가는 게 얼마나 있고, 망한 게 얼마나 있고, 또 새로 유입되는 게 얼마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분석하고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도 분석이 돼요. 근데 요즘에 너무 이게 느려져가지고 제가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은 어떤 해당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분석은 뭐 수익 평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걸 판단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가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한테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쉽고 무료고 하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 해놨네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성 쪽에 평가를 해놓은 건데요. 홍성 지역의 그 시내 쪽을 그냥 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상권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그죠? 지도가 나와서 지도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일단 먼저 이동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뭐 확인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강남이 나오고요. 좀 전처럼 쭉 내려서 충남 아까 어디였지? 홍성군 홍성군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 홍성군청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확대하면 보이죠? 확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잡는 거예요. 상권이란 건 영역이니까 영역은 요걸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고요. 취소. 원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상권은 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뭘로 이루어지죠? 길, 거리, 강 이런 걸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요 정도 한번 써보자. 여기서 홍성군청이고 어디가 법원? 여기가 좀 번화가잖아요. 그럼 여기 상권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다각을 누르는 게 제일 좋아요. 다각을 눌러서 한번 확대 좀 하고요. 이렇게 확대하고 다각을 눌러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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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띠딩. 자, 그럼 2번 선택 눌렀죠? 자, 그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나는 업종을 나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 관광여가 골프장 골프장 한번 해볼까요? 없나? 골프장은 어딨나? 스포츠 운동 실내 사격장은 있는데 골프장이 왜 없을까요? 없을 리가 없는데 볼게요. 야구 연습장 어디 갔냐? 스포츠에 있나보다. 스포츠 실내 수영장 실내 운동시설 뭐야 여기도 없네. 풋살 실외 있는데 실내는 왜 없지? 어디 갔을까요? 여기도 없고 이상하네. 일단 쳐봐야지. 골프를 치니까 실내 골프 여기 있네요. 자, 실내 골프 연습장을 선택. 왜 안 나왔지 아까는? 자, 누르고 자, 그럼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분석하기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나 볼게요. 자, 분석하기 누르니까 20%. 꽤 오래 걸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보시면 상권에 대한 전체 평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종들이 뭐가 있다가 분석이 되고 그리고 매출 분석도 되고. 빨리 나오네. 자,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상권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데는 전체 몇 개가 있대요. 215개의 상권이 있는데 음식점이 143개, 서비스가 32개, 그리고 그 도소매가 40개, 그 다음에 선택업종은 없고. 선택업종이 없대요. 진짜 없나? 아까 하나 있었는데. 그럼 우리 저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튼 그리고 선택업종의 총 매출액은 이 정도래요. 예, 매출액은 만, 10만, 100만, 1000만원, 1038만원. 예, 그 정도 된대요. 그리고 건수로는 298건, 주거는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개요죠. 평가 종합으로 따져보면 여기는 상등급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떨어진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평가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홍성 시내 상권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저 내포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여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네요. 지역별 평가지수 뭐 돼 있고 쭉쭉쭉 돼 있고 그다음에 상세평가지수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눌러볼까요? 업종 분석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업종이 제일 선택 영역에서 실내 운동시설은 지금 보통 몇 개? 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실내 운동시설, 요거는 스포츠. 예, 스포츠 관련된 시설은 6개, 실내 운동시설은 5개로 해서 쭉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 증감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밑으로 내려보면 지역별 추이는 어떻다. 예, 지역별 추이는 보니까 홍성군은 6개 정도 있네요. 6개. 홍성군에 6개 정도 있고 충남은 212개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근데 현재는 홍성군은 5개로 줄고 그리고 충남도 199개로 줄었네요. 예, 그렇게 줄었고 업소수는 지금 6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생애 주기로 따지면 뭐 이거는 뭐 아직은 특별히 않다 그런 뜻이고요. 또 매출 분석 이야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은 요거네요. 요건데 그대로 1000만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매출이. 그리고 이거 뭐야? 스포츠 관련된 거는 1500에서 쭉 돼서 뭐 이렇게 올라갔어? 5000. 왜 이래 이거? 엄마? 매출이 왜 이러죠? 뭔데 이렇게 올라가죠? 실내 운동시설 8000, 9000, 1억.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 예. 확 올라가는데요? 예,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
상권별 매출 비교해서 제일 영역 쭉 나오고 시기별도 이렇게 나오고요. 고객별도 나오고 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분석. 근데 아까 거기에 그 우리 안기준 선생님 그쪽 지역은 아닌가 보네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다른 거 분석 보면 경쟁 분석을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오고요. 입지 분석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수익 분석도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캐치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지금 요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상권정보 시스템은 이 정도로 진단도 돼 있고, 상권 분석, 그리고 컨설팅, 시장 분석, 상권 현황 다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 이제 나이스 비즈맵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그 나이스라는 그 카드 회사 있잖아요. 그 카드 회사에서 이거 내 아이템을 뺏어오는, 옛날에 제가 얘기한 그 상권 분석 시스템으로 제가 매출을 파악하는 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뭘로? 카드 매출과 그리고 상권의 입지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A라는 상권에 칼국수가 들어가면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겠다, 이걸 파악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 A라는 지점에 떡볶이집이 들어간다면, 떡볶이집 들어가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겁니다 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나이스 비즈맵이에요. 대신 다 유료입니다. 이걸 원래는 제가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카드사에서 정보를 안 줘가지고 제가 개발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카드사니까 내 아이디어를 도용했나? 농담이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우리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이랑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비슷한 옆에 있는 상권에 있는, 아니면 그 상권 내에 있는 업소들의 매출은 파악이 돼요. 아까도 보시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걸 가지고 내가 유추해내야 돼.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거는 그 T월드에서 하는 지오비전.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특별히 그 상권 분석이라기보다는 상권 현황 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맵도 있고요. 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통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조업체는 이사 이하에는 몇 개 있고, 여기는 몇 개 있고, 뭐 화장품 업체는 몇 개 있고,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 근데 부동산 정보는 저는 네이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나오지, 매매가 나오지, 실세 나오지. 그래서 여기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저는 이게 제일 그런 쪽은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이쪽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가. 그래서 상가를 고양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세요. 옆에 그냥 쫙 알기 쉽게 얼마나 직관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정확하게 상가를 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가격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월세 뭐 100만원, 100만원짜리 이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월세는 100만원인데 뭐 100에서 얼마? 100만에서 200만, 200만, 200만 이렇게 적으면, 그죠? 이렇게 적으면 그것만 나오는 거죠.
120부터 쭉 해서 200까지 나오는 거겠죠. 이런 데 있다. 또 뭐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일산 어디죠? 이게 주로 이제 지리 기반이니까 지역 이 접속한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요즘 송성은 얼마나 하나 진짜. 홍성 홍성도 마찬가지로 상가 업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상가만, 아이고, 상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요? 상가만 또, 딱 두 개 남아있네. 여기 하나 하고 매매로만 남아있네. 야, 월세도 없네. 여기는 일반 상가 3,500에 150?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뭐 어디 갔어? 다시. 안 찍히네. 검색.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죠. 지역별로.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요거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러니까 입지별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직관적으로 제일 쉽게 그 어디 시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찾는 데는 상권 분석할 때 입지를 찾아내는 거는 제가 보면은 이쪽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계략적으로 뒤져보고 그 지역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 보는 건 어디? 예, 그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쭉 넘어가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지능형 도시 정보 시스템 참 많네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가서 여러분 뒤져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진짜 많네요. 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도 많아요. 앱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국토정보, 유동인구 앱, 또 스마트 서울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서울은 그게 어디죠? 카카오 맵인가요? 카카오 앱은 그것까지 돼요. 지하철 몇 호선에서 몇 번 칸이 가장 붐비지 않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앱이네요. 앱도 되게 많네. 예.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시스템 하나하고 상권 분석 시스템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나이스 비즈맵 그건 유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컨설턴트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상권 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는 유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동산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낫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상권문 정보 시스템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 목적, 그러니까 결론을 낼 건지 이런 어떤 일단 첫 번째 흐름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이 상권 분석에서 창업자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해당 입지에서 해당 아이템으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매출 분석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아이템, 동종업종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하게 내 해당 입지에서도 그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경쟁 업체의 매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 입지의 매출을 예측하는 네가티브하게 예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